네, 사회부 법조팀의 이은우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저희가 녹취 파일을 천천히 중요한 대목을 들어봤는데 2월 6일이라는 이 날짜가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요. 당시 개발사업 본부장이었던 유모 씨가 2015년 2월 6일 오후 네. 3시 10분부터 40분 정도 대화를 나누는데요. 저희가 확보한 녹취는 바로 이 대화를 녹음한 거고요. 네. 네, 그런데 추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이 유 씨는 이후에 2차례나 더 사무실로 찾아와서 사퇴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날만 2차례 더인데요. 오후 9시 반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땐 이 누군가가 미리 작성해놓은 사직서를 들고 왔다고 하고요. 결국 여기에 억지로 사인을 받아갔다는 게 황 전 사장의 주장입니다. 네. 황 전 사장은 한 달 뒤인 3월 11일 사임한 것으로 돼 있지만요. 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엔 사장으로서의 업무를 보는 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네. 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같은 질문인데 하필 왜 2월 6일이냐, 이날을 골라서 급하게 사직서를 받아갔느냐, 이게 궁금한데요. 네, 우선 이 공교롭게도 이날은 이 화천대유가 설립된 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좀 찬찬히 살펴봐야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을 듯한데요. 이 사태 이야기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처음 나온 시점, 저희가 입수한 녹취 파일과 이 황무성 전 사장에 대한 추가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네. 2014년 7월로 추정됩니다. 이게 그런 얘기는 진주 법규격제 얘기 나온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 복귀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재선 캠프에 합류를 했다가 복귀한 시점입니다. 사퇴 압박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2015년 1월 16일로 이 황무성 전 사장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때는 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호주와 뉴질랜드로 교통수단 관련 시차를 갔다가 복귀한 직후입니다. 이 압박 강도가 점점 높아지다가 2월 6일에 이 정점에 달한 모양새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일주일이 지난 뒤에 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발표합니다. 이 황무성 전 사장이 3월 11일 물러나고 네.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후 사장 직무대리로 재임하면서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대장동 사업 구조와 이익 배분 구조를 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자, 저희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제 녹취를 들어보면은 혹은 정 실장, 이런 명칭이 8번, 또 지휘부라는 단어도 등장을 합니다. 이제 황 시장 주장은 윗선도 분명히 관여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네, 이제 관여했는지가 직접적으로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제3의 인물이 배후였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황무성 전 사장 주장대로라면 이 정 실장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에서 측근임을 인정한 인물이죠. 이 지휘부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오늘 황무성 전 사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상위기관이라고 봐야지. 시청하는 시장실이겠지. 그런데 이 황 전 사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모순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먼저 이번 국정감사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그만두게 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그만뒀습니까? 저는 그분이 계속 계시길 바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상당히 역량 있는 분이셨고. 정리하면 이재명 후보는 황 전 사장이 더 일하길 바랬다는 것인데 녹취 파일의 사퇴 압박 배후에는 정 실장과 지휘부가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네.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은 이 대표 사퇴 문제와 관련해서 유 씨와 상의한 적이 없다고 채널A에 알려왔는데 그렇다면 유 씨가 어떤 배경에서 정 실장을 수차례 언급했는지도 이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채널A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녹취 파일 속에 유 씨를 수차례 접촉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네. 답변을 듣지 예, 못했습니다. 접촉이 되면은 반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확보한 녹취록상의 정황들, 녹취상의 정황들, 검찰도 과연 수사를 할까요? 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됐다가 이 기소 단계의 공소장에서는 빠진 이 배임 혐의와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배임 혐의의 핵심,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이 사업 협약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이 성남시에 결국 막대한 피해를 미쳤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황무성 전 사장의 직전 행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황 전 사장은 민간사업자 공모전 이 투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는데요. 2015년 1월 26일 이 투자심의위원회 그리고 다음날 이사회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만큼 이익을 가져간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황 전 사장이 물러나고 일주일 뒤에 나온 이 공모지침서에는 이 성남도계공 이익 환수 부분이 지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고정이익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네. 이 배임 혐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일들이 이 시기에 발생을 한 겁니다. 검찰은 오늘도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남욱 변호사를 불렀고요. 이 황무성 전 사장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 황 전 사장의 사태 전후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밝히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의 이윤우 기자였습니다.